네, 그러면은 강의를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파트에도 뭐 이제 뭐 시스템 에어컨, 뭐 확장, 뭐 해서 이제 옵션이라는 게 있듯이 공장도 굳이 표현을 하면 이제 실무에서 많이 좀 쓰이는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것도 외우시지 마시고 일단은 오늘 한번 이해만 하셨다가 나중에 혹시나 낙찰 받으시고 임차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이렇게 찾아보셔서 아 이런 내용이었지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은 옵션에 대해서 쭉 한번 많이 사용하는 옵션 한 9개 정도 설명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경매 물건지 보면서 이런 옵션들이 경매 물건에서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실무에 적용 한번 간단하게 좀 해보고 강의는 마치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가 사실 좀 많이 중요한 편인데 일반 뭐 상가나 뭐 주택 뭐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전기는 뭐 크게 신경 쓰는 부분 아니잖아요. 근데 공장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산업용 그 제조 기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기계 한 대당 그 이제 필요한 전기 킬로와트 수가 이렇게 좀 용량이 높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전기가 이제 내려간다라거나 좀 화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 용량을 맞춰서 이제 임차인들이 보통 이제 들어오는 편이고 전기 같은 경우는 건물주분들이 사실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냥 전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아실 거는 공실인 경우에 전기 낮춰놓는 거랑 그리고 전기 승합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 그리고 전기가 높을수록 조금 더 임차받기 유리하다. 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한번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공장은 이제 일반 가정용이 아니라 한전에 일반용 또는 산업용 공장이 인입이 돼요. 네, 그래서 그게 들어가고 내 공장에 뭐 예를 들어 10kW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킬로와트당 승합 비용이 15만 원 정도 되는데 10kW가 현재 들어와 있는데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자기네들은 전기가 30이 필요하대요. 임차인분들이 자기네가 전기가 몇 킬로 필요한지 다 알아요. 네, 그래서 30이 필요하면 저희 15만 원 써놨으니까 10kg 올리는데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러면 10에서 30 올리려면 20으로 올려야 되다 보니까 그쵸? 3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내 건물에 와서 전기 많이 올린다라고 하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해야 돼요. 내 건물 같이 올려주는 거니까요. 네, 근데 전기가 많다고 해서 뭐 매매가나 임대료를 올릴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말씀드렸던 대로 좀 임차받기 유리한 정도 개념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킬로와트당 이제 승합 비용은 한전 불입금 포함 15만 원 내외 수준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인 분들이 좀 그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건물주한테 좀 딜이 종종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늘 역지사지죠, 그렇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 공장에다가 400, 500을 예를 들어서 투입해서 전기 승합을 하고 나중에 임차해서 계약 만기가 돼서 나갈 때 그걸 그대로 놔두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거를 뭐 임대인한테 반을 보조해달라라든가 아니면은 대신에 이걸 자기네가 좀 승합할 테니까 뭐 조금 렌트프리를 뭐 2주나 뭐 이렇게 뭐 한 달 정도 달라고 한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런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입장도 있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것들을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이 약간 어떤 식으로 이런 걸 좀 협의를 하려고 하냐면 건물이 오랫동안 비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쩌죠 임대인들의 어떤 그런 지금 심정은 그죠? 네, 조급하죠. 그러면 이제 중개사 소장님 좀 노련한 중개 소장님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공략을 하겠죠. 계약을 시키기 위해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나 전기 30 아니면 안 들어갈래 그냥 거기 이렇게 얘기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는 저희 건물 좀 오래 비어 있고 지금 건물주가 되게 조급해한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서 한 대 그냥 30으로 좀 올려준 거 비용 좀 보조해 주시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임대인을 좀 설득을 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예, 차라리 그 한 달치 아니면 한 달 반치 정도 되는 비용 그냥 포기하더라도 어쨌든 빨리 세를 맞추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뭐 전기랑 별개로 공인중개사 쪽에 매물을 내놓을 때는 어쨌든 급하게 너무 낮은 좀 이 상황을 이렇게 급하거나 뭐 빨리 팔아야 된다라거나 막 그런 뉘앙스를 좀 최대한 안 보이시는 게 좀 낫고 오히려 때로는 그거를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 물건 좀 빨리 팔려면 나 이만큼 좀 바쁘 중개사 입장에서 나를 좀 설득시키기 내가 좀 편한 사람이다라는 거 오히려 역으로 사장님 좀 급한데 좀 빨리 좀 팔아주세요. 좀 많이 깎아드릴게. 빨리 팔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면
중개사님 입장에서는 딴 물건보다는 여기가 설득하는 게 더 낫겠구나. 공인중개사분들도 설득하는 이 협상하고 하는 데서 정신적 스트레스 사실 되게 많이 받으세요. 겉으로는 돈 편하게 버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설득하기 쉬운 손님, 좀 쉬운 물건, 좀 그런 이렇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환경들, 사정들을 조금 이렇게 활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고. 3번 이제 보시면 전력이 좀 높게 들어와 있는 공장 임대 놓기 좀 유리한 편이고, 공실인 경우 이제 기본 용량 이거 전기 용량 낮춰야 된다는 걸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산업용 전기다 보니까 기본료가 되게 세요. 킬로와트당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하다 보니까 10kg만 들어와 있어도 공실이면 거의 한 5만에서 6만 원 나와요. 그리고 20kg다 그러면 뭐 곱하기 보면 아시겠죠? 근데 공장이 보통 10에서 저희가 투자하는 소형 공장대들은 10에서 한 7, 80kg대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막 50kg 들어와 있다고 하시면은 뭐 2, 30만 원 그냥 나가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제 공장을 낙찰을 받으셔서 임차인이 다 쓰고 나가셨다라고 하시면은 공과금 정산도 물론 해야겠죠. 공과금 정산하시면서 이제 기본료 이거 전기 가정용 3kg 공장도 가정용 3kg로 낮출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료가 4,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낮춰놨다가 임차인이 들어오면은 임차인이 본인 앞으로 전기 명의 변경하면서 또 자기가 필요한 만큼 또 승합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안 해놓으시면 기본료 많이 폭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좀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공장 임차하게 되면은 임차인 앞으로 그 공장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명의를 임차인 앞으로 꼭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임차인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가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중개사님들도 가끔 이걸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지금 공장은 산업용 전기가 들어와서 제 공장을 막 돌려요. 근데 그 전기세 요금이 임차인 앞으로 변경을 안 해놓으면 임대인 쪽으로 나와요. 아니면은 전임차인 쪽으로 나온다라든가.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명의 변경이랑 기본료 낮춰놓는 거 요거 좀 필수로 해놓으시면 좋고,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75kW 이상은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전기업체에서 대행을 해줘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때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좀 보조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임대인이 한 동을 쓰고 옆에 있는 동을 임차를 하면서 임대인이 내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냥 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희 같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면 돼요. 전기가 요거 어차피 사장님께서 쓰시는 거니까 내시라고. 중개사님한테도 요거 특약 넣어달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계약하시기 전에 요거 한번 보시고, 요런 주의사항이 있었지 참고하시고 이제 가시는 정도로 하면 되고요. 다 외우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런 거? 뭐 요게 이제 수전 설비라고 하는데, 고압 전기 막 200, 300, 400, 500kW가 들어와야 될 때는 이런 수전 설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 설치하는데도 거의 한 4, 5천만 원씩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보시면 이게 감정평가서의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이제 워낙 세다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감정평가서에도 금액을 감정평가서에서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CAP라고 써져 있는 게 이 그 변압기의 용량이거든요. 290kW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게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안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123번 한전에 전화하셔가지고 전기 몇 가지 쓸 수 있냐, 이거 건물주인데 물어보시면 한전에서 알려줄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안내원이 전기를 아까 20kg 들어와 있는데 3kg로 낮춰 놓는다고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내원한테 물어보면 가끔 가다가 3kg예요 라고만 얘기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바쁘니까 그 콜센터 직원들도. 그래서 꼭 물어보실 때 요거 지금 들어와 있는 키로수를 물어보셔야 되고, 아니면 요거 비용 추가 없이 몇 킬로까지 승합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공장 내에서 최대 몇 킬로까지 승합할 수 있는지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 딱 공장 임장을 가셨을 때 요런 설비 이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요런 거, 요게 제일 옛날이고, 요 두 개가 좀 최신이에요. 이런 철제 함 같은 데도 이렇게 수전 설비를 요즘 넣어놔요. 요런 거. 그래서
공장 임장 가셨을 때 이제 이런 게 보인다라고 하면 여기 고전압 들어와 있는 공장이네. 킬로와트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변압기 들어와 있으면 300, 400kg, 500kg까지 대부분 다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압기가 들어와 있으면 사출이라 그래가지고 사출하는 업종들은 전기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사출하시는 대표님들은 전기 올리는데 몇 천만 원 그냥 들어가니까 임차 공장에 그걸 투자하기가 싫어서 이런 거 있는 공장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옵션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옵션이 다양하게 좀 구비가 돼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업종 범위가 좀 넓어진다. 그 정도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전기였고 이제 두 번째는 호이스트라는 건데 호이스트는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요거예요. 요거. 요거고 공장 내에 요렇게 요게 이제 주행빔이라고 그냥 하는 건데 요렇게 호이스트를 얹어서 이게 이제 거더라고 하는 건데 요게 호이스트고 그래서 요거를 이 조작하는 걸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물건을 실어가지고 옆으로 옮기고 아니면 공장 안쪽으로 해가지고 화물차가 이렇게 뒤로 후진해서 들어오면 이제 생산한 제품을 이렇게 실어다가 화물차 뒤에 싣고 이제 내보내고 약간 그런 형태로 하는 거고 요게 없으면 이제 지게차로 대신하기도 하고 하는데 호이스트가 꼭 또 필요한 업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는 이제 보통 호이스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걸기보다 이건 임차인이 만약에 자기 돈으로 걸으면 계약 만기할 때 가지고 나가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임대료를 한 20-30만 원 정도 올리고 임대인이 걸어주는 조건을 제일 많이 하기는 해요. 그걸 또 많이 선호하고 그래서 이게 보통 2.8톤 기준으로 해서 중고가 1,000만 원, 새 거가 한 1,500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대 입장에서는 20에서 30 더 받아서 1,500 뽑아내려면 좀 기간이 오래 걸려서 사실 뭐 임차인 그렇게 임대인한테는 남는 장사는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임대 받을 수 있는 업종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진다는 거. 그래서 뭐 경매 이제 물건 보러 가셨을 때 이제 그렇게 호이스트가 걸려 있다라고 하시면 호이스트 있네, 더 좋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호이스트 같은 경우는 뭐 안전점검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게 의무긴 한데 실적으로 실무에서 수많은 중소규모 공장에 호이스트가 걸려있는 거를 뭐 일일이 다 해가지고 안전검사 받냐면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검사를 받는 데가 한 반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그냥 계약을 쓸 때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계약 특약에다가 호이스트 관리는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아니면 뭐 호이스트 관리 및 안전점검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차인이 그냥 하게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4주차 수업 때 그 공장 관련된 임대매매 특약 정리하는 거에 다 알려드릴 거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호이스트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요 H빔 위에 요게 이제 까치발이라고 하는데 이 주행빔이라는 거를 걸 수 있게 이렇게 툭 튀어나온 얹을 수 있는 이 까치발이거든요. 이게 브라켓이라고 표현하는데 공장 아마 가보시면은 요 브라켓이 있는 공장이 있고 또 어떤 공장은 브라켓이 이렇게 없는 공장이 있고 또 어떤 공장은 요 브라켓 위에 이 호이스트 주행빔까지 이렇게 올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혹시 임차인이랑 협의를 해서 호이스트를 걸어줄 때 호이스트 걸어주는 비용이 조금 더 절약돼요. 이 철근값. 조금 더 절약되겠죠. 이렇게 브라켓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철근이 대부분 H빔이 좀 얇은 걸 쓰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호이스트를 뭐 5톤 이상 못 건다고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호이스트 거시는 분들이 아마 구조계산 대략 해가지고 해드릴 건데 이건 임대인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호이스트 거는 거고요. 뭐 주계사님 임대 내놓으시면 중개사님들이 또 딜이 올 거예요. 혹시 호이스트 걸어줄 수 있어요라고 하면 이제 이거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많이 사용하는 게 공장 같은 경우는 제조업 하시는 분들 대표님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엔지니어 쪽 출신이시다 보니까 막 내부나 외부에 막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막 많이 설치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거는 본인이 설치하는 건 아니고 공장 내부 공간을 좀 더 어쨌든 마당까지 활용하기 위해서 마당에다가 이제 천막이라는 걸 별도로 좀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당 같은 경우 천막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 공장 같은 경우도 요 옆 공간이 원래는 그냥 주차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여기를 다 공사하는 거 제가 찍은 건데 이렇게 다 막아서 창고처럼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장을 예를 들어서 100평을 임차했는데
천막을 치게 되면 여기 한 20-30평을 더 사용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막을 이제 많이 치기도 하고, 요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시군구청의 신고사항이고, 미신고시 이제 불법 가설 건축물로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임차인이 신고를 하고 안 하고는 임차인 그 선택사항이에요. 임차인 신고 안 하고 설치한 경우에는 임차인한테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 임차인 신고하면은 뭐 좋은 거고. 근데 실무상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60-70%는 신고 안 하고 그냥 천막 다 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공무원분들께서 이제 뭐 이렇게 위성으로 이렇게 보고 좀 많이 체크도 하고, 그리고 시골 지역도 요즘 민원을 서로 많이 넣어요. 서로가. 그리고 또 제조업하는 대표들끼리도 뭐가 어느 정도 뭐가 좀 불법이고 뭐가 이거 쉽겠구나 서로 다 알거든요.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옆집이랑 뭐 주차 때문에 시비가 걸린다라든가, 아니면 뭐 서로 좀 불쾌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좀 찌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저희도 이제 계약서 쓸 때는 이제 가설한다고 하면은 이제 신고하시라고 하고, 그냥 하시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요거 이제 신고서가 별도로 있는데 그거랑 인감증명서 한번 첨부해 주시면 되고, 혹시나 대출 받으셨는데 지상권 아시죠? 지상권. 네,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은행 동의서도 한 장 첨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뭐 설치비는 요것도 최근에 그 철근값 많이 올라서 원래는 한 20에서 22만 원 했는데 좀 요것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건 뭐 재산세 부과 대상인데 뭐 이거는 뭐 몇만 원 안 나오고 어차피 임차인이 납부하는 거라 임대인은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낙찰을 받았는데 천막이 있는 공장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명의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말은 이해하기 쉽게 명의 변경이라고 하는데 시청에서 내부 처리 절차는 기존 거를 죽이고 새로운 그 매수인이 신규 신청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행정을 처리를 해요. 근데 그냥 저희는 편하게 거기서 뭐 어떻게 처리하든 저희는 그냥 명의 변경만 시키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 거고, 나중에 혹시나 신고가 정상적으로 돼 있는 물건인데 이제 내가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거 이제 명의 변경 하시면서 혹시나 기존에 있는 거를 철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또 철거 신청서 내셔가지고 철거 또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그 본 건축물 외에 나머지 가설 이런 천막들은 그냥 편하게 철거했다 졌다 철거했다 졌다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낙찰 받으셨는데 뭐 천막 이런 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이런 거 좀 공장 외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많은 경우에는 그냥 시청에 전화해서 그 지번 된 다음에 건축가에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 혹시 신청 뭐뭐 돼 있냐. 그러면 시청 담당자 공무원이 뭐 몇 제곱미터 뭐 몇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셔서 이게 임대 놓기에 유리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임대 놓기에 좀 불리하다, 너무 오래됐다, 오히려 좀 흉물 같다 하면은 다 철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내부 사무실. 이제 그 공장을 낙찰 받아서 이제 임대를 내놓게 되면 또 중개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실 거예요. 혹시 임차인이 내부 사무실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치해도 되나요?라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공장 제조동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분들도 그 뭐 기계로 가공만 하지 않고 컴퓨터 업무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부 사무실을 설치 안 하고 한쪽 그냥 구석에다가 기계 장비 옆에다 컴퓨터 놓고 하시는 분들 종종 있긴 한데, 대부분 한 10평 정도 내외로 판넬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사무실처럼 좀 꾸미는 걸 선호를 많이 해요. 그게 한 200~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물어볼 텐데, 그거를 해놓으시면 더 좋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얘기가 나오면은 하셔도 된다라고 해주시면 좋고, 요거는 공장 건물 내에 1층 기준으로 해서 판넬로 사무실 만드는 건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그냥 하셔도 되기 때문에 좋고, 대신에 2층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은 그건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실무상 거의 2층으로 사무실 시공하면은 거의 좀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애초에 2층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하게 되면 합법인데,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어떻게 제가 그 판단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2층 혹시나 1층은 되는데 2층으로 사무실 시공한대요. 그러면은 요거는 좀 동의 안 해주는 게 나아요. 나중에 혹시나 민원 들어가고 했을 때 그 불법 건축물, 가설이나 이런 것들은 임차인한테 과태료 달라는데, 그 건물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은 잘하면 임대인한테 그렇죠? 날라올 수도 있죠.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해주고, 그리고 계약서 쓸 때 보통 원상복구 항목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공장 역시도 그래요. 원상복구 계약 만기 되면은 계약 시점 상태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라는 문구.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무실 설치했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그냥 놔두고 가셔라, 그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네, 1층 내부 사무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원래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 그냥 일반 제조 공장이었는데 이렇게 판넬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처럼 꾸민 거예요.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거 혹시나 임차인한테 놓고 가라고 했는데 다음 임차인이 자기네는 요거 필요 없다 철거해달라고 하면은 요거 그 철거 비용 얼마 안 들거든요. 네. 한 뭐 100만 원 정도 미만이 그래서 그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거 협의하셔가지고 철거해 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층으로 올리는 거 요게 애초에 공장 처음 질 때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진 거면은 합법인데 공장을 이렇게 1층으로 쓰다가 이거를 이렇게 2층으로 올린 거예요. H빔을 대서. 그런 경우에는 불법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제 나중에 공장 임장 가시게 되면 중2층에 사무실 있다라고 하시면은 꼭 그 건축물 대장 통해서 표시 다 되거든요. 금방 확인돼요. 그냥 열람만 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2층으로 해놓는 경우에는 뭐 외부에다서 계단 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사용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더 선호하기는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밑에 공간까지 또 추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무실을 좀 구성을 한다. 지금 공장 옵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하수랑 상수도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건물들이 다 상수도 들어와 있을 것 같죠. 예. 근데 공장 착구가 많은 면단 지역은 아직까지 그 지하수 쓰는 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상수도 관로가 안 들어와 있어서. 예. 그래서 건물을 준공 받으려면 상수도나 지하수 둘 중에 하나는 꼭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상수도를 끄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안 들어와 있다 보면은 그냥 지하수 파가지고 지하수로 이제 수도 대체하는 걸로 해가지고 준공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큰 임대 매매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은데 다만 이제 지하수일 때보다 상수도일 경우에 업종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긴 해요. 근데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보통 상수도를 선호하는 업종이 뭐 식품 쪽, 지하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오염물질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식품이나 뭐 세탁 공장, 뭐 그런 쪽에 몇 군데 좀 한정돼 있는 그런 업종들이고, 그리고 지하수일 경우에는 수도세가 아니라 전기세가 나와요. 그래서 왜냐면 그 지하수 파 올리는 이제 모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지하수는 뭐 양수용량에 따라 수질 검사 필요한데 공장은 대부분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유관 및 시군구청 상수도가 전화 문의로 확인 가능하고요. 요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 공장 임장 가셨는데 이렇게 수도 계량기 보통 이런 게 마당에 보시면은 상수도 들어와 있는 거고, 요런 함이 이렇게 해서 요 지하수 모터 들어가 있거든요. 요런 게 보시면 아 지하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뭐 딱 봤는데 이거 육안으로 좀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시청에 전화하시면 돼요. 시청에 전화하셔가지고 상수도팀 전화해서 여기 번지 대신 다음에 여기 상수도 혹시 들어와 있냐 물어보시면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나머지 요거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라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그리고 오수지가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이것도 그냥 이해만 하세요.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건물이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화장실에서 물을 쓰고 설거지를 하고 뭐 손을 씻고 하는 물들이 두 가지 그 관로를 통해서 나가요. 보통 이런 우리가 생활하는 이런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이 바로 돼가지고 거기서 종말 처리장에서 한번 정화를 한 다음에 바다나 강으로 내보내는 거고, 면단 지역 같은 경우는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이 아직까지 안 걸려 있다 보니까 빗물 흐르는 그냥 빗물은 흘러서 하천으로 바로 내보내잖아요. 그렇듯이 그냥 정화조를 묻은 다음에 정화조에서 기본만 그냥 걸르고 나서 바로 빗물로 내보내서 하천으로 바로 내보내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공장 중에 이런 오수직관, 도심지나 마을 인근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오수직관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4번 보시면 이것도 크게 임대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똑같이 우수 정화조보다 오수직관인 경우에는 업종 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요. 왜냐면은 물을 많이 쓰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오염됐을 때 그거를 폐수 처리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오수 직관이 연결돼 있으면 폐수 처리 시설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오수 직관 공장이 아닌 곳에 이제 폐수 처리 시설을 하게 되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몇 천만 원을 투자하기가 그렇죠. 남의 공장이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수 직관 공장을 좀 선호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요거는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은 이 형식 부분에 하수 종말 처리장 연결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종말 처리장 연결된 거고,
공장을 내놓으실 때 만약에 종말 처리장 연결이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중개사님한테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이거 종말 처리장 연결돼 오수 직관 건물이에요라고. 근데 그런 거 얘기를 안 하시면은 그냥 정화조 공장이구나, 정화조 묻어놓은 공장이구나, 다 그냥 그렇게 통용하거든요. 별도로 얘기 없으시면. 그래서 그냥 혹시나 얘기 나올까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화조를 묻은 거예요. 오수 직관 같은 경우는 요 땅 파보면은 여기 요렇게 동그랗게 정화조 이렇게 안에 묻혀 있어요. 요게 이제 가스 나오는 통이고, 그래서 공장 임장 가시는데 요런 통 보이고 요런 가스 나오는 통 보시면 정화조 묻혀 있네. 그럼 오수 직관 아니구나. 이렇게 또 아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컴프레셔실이라 그래가지고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본 건물 외부에 공장 같은 경우 이제 저희 등산 산에 가시면은 이렇게 에어건 있으시죠? 탁 그러면 바람 세게 나서 이렇게 먼지 터는 거. 예. 그거 이제 컴프레셔실을 거의 대부분 99% 필요해요. 제조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내부에다 놓으면 이 돌아가는 그 소리 되게 시끄럽죠. 다다다다다다. 그래서 내부에다 놓으면 그 소리가 시끄럽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함을 만들어서 저기 안에다 보통 보관을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저렇게 작은 평수도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관례상 작은 평수는 어차피 철거도 용이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쓰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경매로 이따 나온 걸 좀 보여드릴 텐데 막 10평, 20평씩 해가지고 그냥 건물 외벽에다가 이런 식으로 판넬을 짜가지고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불법 소지가 좀 있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제 허가받지 않고 사용을 하고요. 혹시나 뭐 공장 내놓으셨는데 임차인이 혹시 그 한쪽에 컴프레셔실 좀 만들어도 되냐라고 하시면은 그냥 오케이 하셔도 되고 나중에 대신에 철거해달라고 하셔도 되고 한 요 정도 사이즈 한두 평, 두세 평 정도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다음 임차인 들어와서 또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아마 임차하시게 되면 이런 거 나올 거고 공장 보러 가시면 이런 조금만 하면 웬만하면 하나씩 다 보이실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옆에 만들었죠. 이렇게 이런 기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계가. 그리고 이제 뭐 컨테이너.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아까 공장 내부에 사무실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부는 내부대로 꽉 채워서 쓰고 공장은 마당이 대부분 넓다 보니까 마당에다가 컨테이너를 놔둬요. 마당에다 이제 컨테이너를 놔두고 거기서 이제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신고사항이긴 한데 어차피 건물주는 상관이 없어요. 임차인 선택사항이에요. 임차인이 신고하시고 쓰실지 아니면은 그냥 쓰실지. 그래서 그거는 뭐 하시면 되고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컨테이너 좀 놔도 되나요? 라고. 그러면은 뭐 크게 그냥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동의해 주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돈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다 가져가거든요. 중고, 새 거로 살려면은 뭐 한 중소규모 사이즈가 한 4, 500 정도 하고 중고로 팔게 돼도 한 1, 200 정도 하기 때문에 팔아도 바로 팔 수 있고 해서 재산이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문제 생기는 건 잘 없어서 뭐 하시라고 하셔도 되고 뭐 1단, 2단으로 쌓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은 많이 하세요. 근데 가끔 가다가 혹시나 공장을 낙찰 받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500평 필지에 60평이 3동이 있어요. 근데 각각 임차인을 3분을 다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컨테이너를 많이 놓거나 차량을 많이 갖다 놓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임차인끼리 또 싸워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투자를 하셨을 때 공장 한 필지에 여러 임차인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마당 쓰는 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쓸지 이렇게 한번 그려보라고 하신 다음에 생각하시기에 옆 사람이랑 좀 혹시나 분쟁 소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적절히 건물주가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임차인끼리 있다가 싸우시면은 사업하는 것보다 옆에 싸우는 게 더 싫다 보니까 나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중개수수료 나가지, 또 그 공실 또 몇 개월 발생하지, 그죠?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해주시면 되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막 사업 발생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는 것들이에요. 공장 옆에다가 이렇게 사무실처럼 놓고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그 책상 몇 개랑 소파 이렇게 갖다 놓고 뭐 자기 지인 거래처 나오면 와서 커피 먹고 컴퓨터 작업하고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뭐 이렇게 옆에도 놓고 앞에도 놓고 이렇게 해서 쓴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개근되고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그냥 산업용 저울이에요. 산업용 저울. 그래서 이거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렇게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면 그 차에 지금 그 자재나 뭐 그런 것들이 몇 킬로 지금 몇 톤 쌓여 있는지 이렇게 딱 측정해주는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아마 물건 보러 가시면 이런 식으로 땅에 이렇게 묻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철판 형태로. 그럼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개근대구나, 저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그냥 나중에 이런 물건을 낙찰을 받으셨는데 요거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업자 불러다가 요거 철거하시고 여기다 그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그냥 다시 땅 이렇게 돋으면 되거든요. 여기 한 보통 50cm에서 한 80cm 정도 이렇게 밑으로 해서 요거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로 튀어나온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별도로 신고나 허가는 없이 그냥 가능한 거. 그래서 이건 고물상 같은 거, 자원순환시설 이런 거에는 꼭 100% 있어요. 근데 최근에 자원순환시설 고물상 물건이 허가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민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장 창고 중에 자원순환시설로 된 매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약간 유니크하다고 해야 되나요? 또 잘 받으면은 그 틈새 시장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있겠네요. 여기 이제 화물 엘리베이터인데 요거는 그냥 1, 2층으로 되어 있는 공장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물품 나르는 용도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모양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뭐 이렇게 생긴 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아예 이렇게 엘리베이터 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용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안전 점검을 받고 해야 될 수도 있긴 한데, 아마 경매물건을 낙찰 받음에 있어서 화물 엘리베이터 있는 거를 투자하신 경우 아마 잘 없긴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있다라고 하시면은 엘리베이터가 혹시나 있는 거를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화물용 네이버 같은 데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렇게 치시면은 업체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문의하시면 돼요. 이거 혹시 그 주소에 이런 거 지금 설치돼 있고 모델명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뭐 이거 혹시 안전점검 받아야 되는지 그런 거 한번 체크하시면 돼요. 아마 거의 엘리베이터 있는 거는 받지 아마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에폭시라는 건데 요 좌우 사진 되게 차이 많이 나죠.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이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 에폭시라는 걸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 에폭시를 안 칠하면 여기에 먼지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에폭시를 칠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년에서 한 8년 정도 고주기로 한 번씩 정도 이렇게 새로 칠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임대인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냥 저희 아파트 빌라 해놓을 때 도배장판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실제 사용하시다 보면 사용감이 생겨서 기스나고 까지고 하거든요. 칠해진 거. 그래서 만약에 내 에폭시가 좀 공장이 많이 지금 좀 사용감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중개사님한테 매물 내놓으실 때 그 에폭시 새로 칠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 조건 붙이셔가지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불법 증축하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는 거 통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이거 보시면은 얘랑 판넬 색깔이나 이런 좀 건물 형태가 좀 틀리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약간 이런 게 좀 불법 건축물일 경우가 많아요. 실제도 이게 불법 건축물이고요. 그래서 이게 평수가 사실 한 2.5평, 한 3평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부로 집어넣으면은 불법이 아니었는데, 그 내부 공간 2, 3평 더 쓰려고. 왜냐면 공장이 뭐 60평, 70평짜리는 기계를 배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3평 때문에 기계 한 대를 더 못 넣는 경우가 발생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준공 받고 나서 조금 시간 흘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불법으로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그나마 좀 이쁘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경매 물건이랑 옵션 비교해보면서 어떤 식으로까지 막 설치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위층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하고 제가 경매 물건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그래서 1주차에는 이제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좀 요약이 되고요. 뭐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관리랑 자연녹지, 공장 위주로 투자하신다는 거, 이것도 계속 제가 강조드렸고, 그리고 용도는 1종 근생, 2종 근생, 그리고 공장, 그리고 창고까지 이렇게 받으면 뭐 크게 무난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공장은 사업자 등록증이랑 별개로 공장 등록하는데, 2종 근생 제조업소랑 공장만 공장 등록이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공실일 경우에 전기 용량 낮추는 거, 이것도 좀
그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일단 1주차 핵심 포인트는 요약할 수 있고 나머지 내용은 나중에 이제 실무하시면서 부딪히면서 얘기 나왔을 때 찾아보는 형태 정도로 아시면 돼요. 자, 경매 물건 이렇게 저희가 딱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그 공장 창고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막 이런 거 보면 약간 막 뭐야 이거 이런 기계기구에 좀 압도되는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저 역시도 예전 초보 시절에 그랬고 막 들어가 보면 막 기름 냄새 나고 막 철 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지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는 이걸 이제 다 돈으로 보셔야 돼요. 돈. 예, 이거 다 고철 이거 다 돈이거든요. 돈. 예. 그래서 3주차 때는 제가 이런 거 처리하는 것까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쭉 보시다 보면 제가 아까 이거 뭐라 그랬죠? 네, 호이스트. 네, 호이스트. 네. 이제 이 호이스트 이렇게 설치돼 있어요. 이렇게 주행빔 이렇게 걸려 있고 이렇게 호이스트 있는 거예요.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것도 호이스트 톤수가 다 있어요. 2.8톤, 5톤, 7.5톤, 10톤, 11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해요. 여기 돼 있고. 이거 뭐죠? 수전 설비, 변압기. 이거 있으면은 전기 뭐라 그랬죠? 그렇죠. 고압으로 사용 가능하고, 혹시나 이제 공실이 되면은 전기 용량 낮춰놓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시면 호이스트 달려 있네. 좀 임대 놓기 유리하겠네. 고압도 달려 있네. 또 임대 놓기 좀 유리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이 수면 설비 보이죠? 고압으로 되어 있는 거, 고압 공장이고. 여기 보시면 요것도 호이스트예요. 이렇게 호이스트를 공장 외부에다가도 설치를 해요. 그래서 조금 잘 나온 게 있다. 요렇게. 그래서 외부에다 설치하고 요거는 공장 내부에다 호이스트 설치하는 거는 신고나 허가 사항이 아닌데 외부에다 설치하는 거는 신고나 허가를 맡아야 되고. 요 같은 경우 이제 이 경매 물건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호이스트가 이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고물업체 불러다가 철거시키면 되고요. 이거 다 돈이에요, 다 돈. 다 돈이에요. 킬로그램당 보통 뭐 300원, 500원씩 가져가요, 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도 좀 설치를 한다. 그래서 이런 거 있다고 해서 그냥 소위 말해서 쫄지 마시고요. 그냥 다 돈이 추가적으로 많이 또 보너스가 나오는 공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이제 외부 호이스트 좀 보여드린 거고. 아까 이거 뭐라 그랬죠? 그렇죠? 지하수. 지하수. 여기 지하수 모터 들어가 있고요. 지하수 함이에요. 여기는 그러면은 상수도 안 들어와 있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상수도 안 들어와 있으면은 좀 외딴 지역에 있겠네. 뭔가 마을 인근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유축. 근데 예전에 공장 지었을 때는 그 지역에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지하수를 파놨다가 최근에 외지역도 상수도 연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수로 먼저 준공을 받았다가 쓰시다가 상수도가 들어와서 상수도를 인입하는 공장도 있어요. 상수도, 지하수 둘 다 들어와 있는 공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요거 뭐라 그랬죠? 컴프레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서 컴프레셔실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컴프레셔실 만들고. 그리고 컴프레셔실 외 별도로 본인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건물 외벽에 막 이런 거를 설치를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다 철거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뭐지 이렇게 고민 절대 하실 필요 없이.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도 이거 수변전 설비는 아니고 그냥 본인이 필요해서 설치한 건데 이런 것도 다 그냥 철거하시면 돼요. 철거하면 되고. 이런 기계기구들도 다 돈이죠. 다 돈이에요, 다.
자돈이고 그리고 순서를 보여드렸고 이거 뭐라 그랬죠? 예, 개근대. 예, 이거 보시면 개근대 산업용 접을 여기다 해놨구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컴프레셔실 내지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컴프레셔실 만들면서 거기를 한 10평, 15평 하신 다음에 창고로 쓰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되고 개근되고 내부에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다 말씀드릴 거고 쭉 보시면은 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불법 건축물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요 건물이랑 요 지금 튀어나온 요 부분이랑 좀 매치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요런 게 이제 불법일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철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수변전 설비 있죠. 이거 되게 오래돼 보이죠. 그렇게 됐고. 보통 보면 막 이렇게 외부 시설물 막 본인들 그 제조 시설에 맞게 이렇게 다 하는데 똑같이 다 철거, 무조건 철거. 그냥 제가 마지막에 딱 정리해 드릴 텐데 공장 투자함에 있어서 경매물건지 보고 이런 거 보고 이렇게 겁내거나 압도될 필요 없이 그냥 땅이랑 딱 건축물 대항상 허가난 그 건물만 딱 보시면 돼요. 공장 내부, 외부에 있는 거 다 철거하고 그냥 딱 토지 건물만 다 그러니까 가시들은 다 발라내고 살만 남긴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야 조금 더 보기 편해요. 좀 이렇게 압도당한 느낌도 덜 당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쭉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본인들이 다 건물에다가 229 붙여서 막 다 설치한 것들이에요. 중간에 컨테이너 보이시죠?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도 다 갖다 놓고 해요. 그래서 요거 감정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감정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나중에 임차 놓을 때 여기다 놓고 임대인 쓰라고 하면 되게 좋아요. 임차인 쓰라고 하면.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좀 자기 쓰기 싫다 치워달라고 하면은 요거 그냥 중고 컨테이너 업자한테 그 매각하셔도 되고요.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도 마당에 이제 쓰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호이스트 보이죠? 호이스트 있고, 이런 공장 내부에도 본인들이 필요한 이런 철제 이런 것들을 다 또 설치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철거가 가능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건물 딱 그 건물 전체 허가난 딱 그 건물 면적이랑 그냥 토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괜히 있으면 막 복잡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공장 보면은 이게 내부에다가도 이렇게 뭐 사무실 내지는 추가로 창고라든가 뭐 검사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또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다 철거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 이제 수변전 설비죠. 아까 이런 식으로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장 1층이고 2층에 이건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무실도 여기 보이시죠? 밖에 공장이 있고 여기 사무실이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 2층에다가 사무실을 올린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불법인지 아닌지 3주차 강의에서 확인하는 방법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요거 천막. 천막. 요거 해서 공장에다가 지금 천막 씌워 놓은 거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면은 그냥 그 철거 따로 안 하고 혹시 임차인이 쓴다라고 하면은 주셔도 괜찮은 정도거든요. 요 정도 연식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천막도 이렇게 사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컨테이너 이건 2단으로 쌓았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 2단으로 쌓기도 한다고. 그래서 뭐 1층 휴게실, 뭐 2층 사무실, 아니 뭐 2층 기숙사 그 컨테이너 쌓아가지고 중소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 동남아 쪽 친구들이라든가 그 외국인 친구들 아직도 3D 업종이다 보니까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방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사실 이러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원룸을 구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조업 대표님들 중에. 근데
또 많은 분들은 그냥 컨테이너 이렇게 1, 2단 쌓든가 아니면은 공장 내부에다가 그냥 컨테이너 그 판넬로 대략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거기다 이렇게 장판 깔아주고 그냥 그걸로 몰아넣기도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많이도 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물건 보면 이거 천막이네. 이것도 천막도 제가 봤습니다. 다 철거할 수 있다고. 쉽게 철거 가능. 이거 기존 소유주가 한 거니까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임차할 때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철거하신 다음에 시청에 철거 신청원 하나 내면은 또 철거 싹 다 돼요. 그리고 컨테이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요 수변전 설비 보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뭐라 그랬죠? 혹시 좀 그렇죠. 화물 엘리베이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거 화물 엘리베이터구나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은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는 이제 1, 2층 공장이네. 그리고 다담차수에 말씀드릴 건데 1, 2층 공장 같은 경우는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조금 임대 놓기가 더 유리해요. 근데 이제 1, 2층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2층이 일부거나 좁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1층 100평, 2층 100평이다라고 하면은 2층의 제조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좀 임대 매매가 좀 수월하다. 그것도 나중에 좀 포인트 다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옵션은 좀 말씀드렸고 그래도 웬만한 그 정도면은 거의 공장 창고에 다예요. 더 이상 뭐 나올 거는 없고 대부분 사무실 컨테이너, 전기, 호이스트 외부에 본인들 필요한 시설물 이런 거 설치하는 게 다기 때문에 이제 크게 어려울 건 없으시고 그래서 딱 그냥 이게 이제 공장 사진인데 이 외부는 만약에 이제 공장 임장을 가셨는데 여기에 막 별의별 걸 또 막 다 설치할 거예요. 경매물건 같은 경우는 또 좀 지저분하게 쓰신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또 막 그 판넬 치고 막 천막 치고 앞에다 뭐 설치하고 이런 거면 그냥 아까 가시 발라내라고 하듯이 그냥 이렇게 다 걷어낸 상태라고 이해를 하세요. 그래야 내가 그 현장에 압도당하는 느낌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걷어내시고 땅이랑 건물만 보시고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서는 내부도 아까 봤죠? 막 별의별 이상한 거 다 갖다 놓는 거. 그래서 안에 기계기구 처리하는 것도 나중에 다 알려드릴 텐데 그거 외에 별도로 막 2층에다가 선반 만들고 뭐 철 용접해서 막 뭐 만들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딱 건축물 대항사 허가 난 이 용도 이걸로만 딱 보세요. 다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쉽게 좀 공장 창고가 다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지금까지 해가지고 공장 옵션들 쓰는 거 한번 싹 다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한 거 좀 있으실까요? 예. 아까 그 승합을 하고 난 다음에 낮추랬잖아요. 네네네. 기존에 거기 30kg로 되는 게 있고 제가 그냥 기본으로 낮춰 있으면 그 30kg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승합을? 예, 좋은 질문 주셨고요. 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에서 그거는 이제 한전 내부 그 전기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그냥 쉽게 저희는 3년 이내까지는 그냥 낮췄다가 올리는 거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없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낮췄다가 3년이 지나가면 3년에서 10년 사이는 재사용 수수료랑 그리고 뭐 그 한전 뭐 그 설치비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 낮은 금액을 부담을 하면 되고 10년이 넘어갈 동안 낮춰놓은 걸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 전기가 다 없어져요. 다시 승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한전에 123번에 한전에 전화하셔가지고 그 이력을 물어보시면은 거기서 다 전산에 저장돼 있거든요. 요거 30kg였다가 작년 8월에 20으로 낮추셨고요. 지금은 기한 내이기 때문에 다시 30까지 올리시는데 비용 안 드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안내원이 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증금 자체가 월세 10개월치예요. 10개월치. 그러다 보니까 경매 한번 이제 그 3개월 이상 이제 연체돼서 은행에서 경매를 넘기게 되면 낙찰까지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1년. 그렇죠. 그러면 보증금 제가 몇 개월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경매에 넘어가면은 세입자분들도 경매에 넘어가면은 그렇죠. 본인 그 수강생분들 좀 사업하시는 임차 건물에 경매 넘어가면은 이거 세 낼까 말까 고민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안 내겠죠. 이거 보증금도 못 돌려받는 거냐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10개월 치다 보니까 대부분 예, 또 안 내고 해서 보증금 나중에 낙찰자가 왔을 때 뭐 보증금이나 이사비를 좀 이사비 정도는 요구할 수 있지만 그 보증금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 생기는 게 잘 없어요. 왜냐면 다 까지기 때문에. 예, 까지고도 더 이득돼요. 10개월밖에 안 돼서.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그것도 앞으로 설명드리긴 할 건데 참 공장이라는 게 관례상 보증금 10개월치가 이제 룰이다 보니까 이제 세를 놓는 입장에서는 조금 세가 이제 3기가 연체되면 저희가 이제 그렇죠?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3개월 하고 명도소송 걸면은 보통 6개월, 짧으면 한 5, 6개월, 조금 뭐 이제 뭐 하고 하다 보면 1년 금방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판단을 조금 빨리 내리긴 해야 돼요. 예, 아니면은 보증금을 조금 더 높여서 받든가.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또 팁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은 그러니까 도로폭이라기보다는 도로폭은 4m만 돼도 제일 큰 트레일러까지 다 진출입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들어가는 건 되는데 단지 들어와서 차량이 이렇게 돌아서 꺾을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인 거예요. 예. 그래서 4m만 돼도 진출입은 되는데 결국에는 도로폭이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공장 평수가 마당이 작아서 트레일러가 이렇게 꺾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건 트레일러가 조금 진출하기 어렵겠지 않아서 그거를 좀 판단하긴 하고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임차를 놓게 되면 세입자분들이 좀 아리까리 하면은 운전기사들이 와서 다 한 번씩 봐요. 예, 보고 계약해요. 이 정도면은 되겠다, 안 되겠다. 예. 그리고 생각보다도 도로가 좁은데 큰 차들이 잘 왔다 갔다 해요. 그분들 워낙 많이 그런 데를 많이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도구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보다 괜찮고 그리고 이제 고려할 때는 이 세 가지만 고려하고 하신 이유가 계획관리 지역이나 이 건폐율이 좋아서 또는 거기 살 수 있는 인구가 많아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다른 데는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아라. 도시외 지역에서. 근데 계획관리만 이것 빼고 다 해라. 예, 그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건폐율이 40%예요. 다른 데는 다 건폐율이 20%. 건폐율 아시죠? 토지가 100평 있으면은 건폐율이 20%면 20평밖에 못 짓고 40%면 40평밖에 질 수 있는데 도시 외 지역에서는 계획관리만 건폐율이 40%예요. 예, 그래서 그 자연녹지 지역도 건폐율이 20%인데 공장을 100평을 살려면 자연녹지는 토지를 500평을 사야 되고 계획관리 지역은 300평만 사야 돼요. 정확하게는 250평. 그러다 보니까 공장은 제가 볼 때 땅값 기준으로 매매가가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평을 쓰려면 자연녹지 가려면 공장 100평 살려면 15억을 줘야 되고 계획관리 가려면 7억, 8억이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수요가 계획관리로 몰리는 거죠. 네. 공장 물건을 보면 제시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그냥 줄 아무래도 다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막 건물주들이 막 내부에 뭐 철제 빔 쌓아놓고 외부에 뭐 판넬로 창고 짓고 뭐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제시회로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그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다 살 발라내라는 의미에서 다 발라내시는 거예요, 그냥. 다 지금. 그래서 그냥 딱 건물이랑 토지만 내부도 다 비워버리시고 그렇게 깔끔하게 보시고 그리고 임차 놓으실 때도 공장 건물 같은 경우도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그래도 나름 딱 갔을 때 좀 공장이 이렇게 좀 깔끔하고 정리된 거를 임차인들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공장 건물 그대로 사실 아까만 보신 막 엉망인데 그런데 좀 들어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낙찰 받으시면 그런 거 다 웬만하시면 철거하시는 게 좋아요. 네. 건물인데 낙찰 받은 사람이 임의로 그런 것들을 철거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시 외인데도 그러니까 그분이 제시 외인데 감정가에 포함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임의로 철거해도 되고 제시 외인데 감정가에 포함 안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긴 한데 그거 가지고 시비 거실 분들은 사실 잘 없기도 하고
진짜 경매 꾸준히 컨설팅 하지 않는 이상 예, 그 뭐 판넬 창고 한두 평, 뭐 외부에 뭐 몇 평 이런 걸로는 시비 잘 안 걸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경매 어떤 절차상의 문제다 보니까 예, 근데 웬만해서는 예, 오히려 그러니까 뭐 진짜 경매 컨설팅 업자가 붙어가지고 정말 이거 이렇게 뭐 트랩처럼 이렇게 심어놨다 너 이거 건들면 내가 바로 해야지 이렇게 완전 작정한 거 아닌 이상 그냥 그런 거 다 치우셔도 됩니다. 예. 대부분 뭐 저 그냥 사실 공장 창고 낙찰 받으시면 결국에는 그냥 그 세입자나 아니면 임대인 있으면 그거 명도하는 거 그거 위주로 좀 신경 쓰시면 되고 나머지 축조물이라든가 옵션들 말씀드렸던 것들 내부 시설물 이런 것들은 다 철거하거나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세입자 명도하는 거 건물주 명도하는 거 그리고 내외부 시설물 철거하는 거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좀 집중해가지고 예,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어요. 예. 그리고 또 내부 시설물 없는 것도 종종 나와요. 예. 명도 스트레스 받기 싫으시면 그런 거 받으셔도 돼요. 텅텅 비어 있는 거 내부. 예. 지역별로 금액이 아까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금액이면 적정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는 물건을 사시면 되나요? 아, 제가 아까 처음에 시세 말씀드렸던 지역별로요? 아, 그게 그러니까 대략적인 평균치를 말씀드린 거고, 공장 같은 경우 이제 시세 조사하는 파트에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물건별로는 조금 더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은 매매가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이랑 도로폭 그리고 연식 요 세 가지에 따라서 매매가 영향을 많이 받고요. 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식에 따라서 그 임대가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다다음 차주에 시세 조사 하실 때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어떻게 오늘 공장 찾고 강의 어떠셨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참 저도 아까 사무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첫 일기 정말 이 코로나 이 시국에서도 이렇게 좀 또 더구나 평일날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셔서 너무 정말 저도 감사드리고 어쨌든 일기분들이 또 잘 제가 이렇게 코칭을 많이 해드리고 해서 좋은 성과를 또 내시고 하셔야 또 저희 공장투자반이 또 더 잘 될 거기 때문에 케어 많이 해드리고 저도 좀 신경 많이 쓰고 정말 노하우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들 한번 싹 다 풀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